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8페이지군요. 네, 68페이지.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수용 방식까지 했고요. 오늘은 환지 방식부터 합니다. 자, 환지 방식은 일단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의 토지의 위치, 내가 받을 토지의 위치라든가 면적 등등 궁금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채비지고 어떤 것이 보르지냐, 심지어 어떤 채비지 위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 있는가 등등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계획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환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작성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먼저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 계획. 자, 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착수한다. 그랬죠? 이 환지 계획은 물론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다 작성을 합니다. 행정청이건 비행정청이건 즉 공공이건 민간인 간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구분시켜 주는 것이 공공과 민간이 아니고 행정청과 자, 비행정청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건 아니건 간에 환지 계획은 누구든지 다 작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작성해야 한다. 이때에 인가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웬만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시군구다 그러죠, 그죠? 특도시군구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작성받으면 인가를 받는 건데 인가를 또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정청만 인가받고 행정청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지만 인가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가받죠, 그죠? 자,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권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시험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자, 71페이지 쌍가루 6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1번. 아예 별표하세요. 1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그 환지 계획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68페이지 1번. 환지 계획 작성. 자,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일부는 혼용 방식일 때 일부 등이죠. 예.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코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크게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무슨 명세? 토지 명세. 토지 동그라미 하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를 빼버리고 건물을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채비지는 어디로, 보르지는 어디로, 나가서는 5번 입체 환지까지. 첫 번째 1번, 그러면 환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우리가 이제 정비법으로 말하면은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 설계하느냐, 분양 설계 하듯이 이는 어떻게 토지를 잘 기배 수립해가지고 그들에게 간보유를 적용해서 뺄 건 빼버리고 주냐 그 얘기죠. 이게 바로 환지 설계인데 기억, 축적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 지도가 있다. 앞으로 받을 토지의 지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환지 계획에는 여기 환지 계획에는 환지 예정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냐? 환지 예정지는 뭐냐? 공사 착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이죠. 미리 아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것이야 라고 미리 예견해 가지고 환지 계획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지정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죠? 예. 또 환지에 가는 계획이지, 즉 토지와 건물에 가는 계획이지 돈에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금 이런 것도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나온다. 청산금 이런 것들은 환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평가식이 원칙이고 면적식이 예외입니다. 평면, 다 같이 시작. 평면, 한 번 더 평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박스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때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하지만 공식을 또 하나하나 다 이거를 외우기 힘듭니다.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외우면 돼요. 왜? 어차피 뭐 공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평가식 비례율은 자 이렇게 외우세요. 먼저 항상 분자보다 분모가 커요. 그렇죠? 예.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를요 환지 전. 왜냐면은 시험에는요 요 내용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식 알면 푸는 것이고 모르면 못 풀겠죠. 옛날 전 다 합했을 때 한전 분해. 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이후죠, 그죠? 환지 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중이니까 환지 전 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환지 후 빼기 총 사업비. 줄거요. 빼기 뭐라고요? 총 사업비 곱하기 100입니다. 환지 전 옛날 전 답 개발의 전 토지 건물 환지 후 개발 간부율 빼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그 평가에다가 그때 들어갔던 공사비 즉 사업비 아시겠죠? 빼기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알아두면은 계산 문제 풀 때 유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상가로 2번 환지 계획 기준입니다. 먼저 작성 기준. 우리가 먼저 환지 계획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간보율이 50%다. 최소 과소 토지가 30이다. 이럴 때 첫 번째 적응 환지가 뭐냐? 간보율대로 땅이 내가 100이 있었다? 그럼 50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1번의 기억이에요.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다 같이 시작,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위치, 면, 토, 수리, 환 다 같이 시작, 위치, 면, 토, 수리, 환 한 번 더 시작, 위치, 면, 토, 수리, 환 이것들을 종합적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바로 기억이 바로 적응 환지입니다. 기억이. 그리고 니은 기준. 네, 그럴 줄 알았어.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국장 그럴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요? 국령. 요거 빼놓고 전부 다 국장입니다. 아시겠죠? 환지 계획 작성 기준만 국령. 니귿, 디귿, 환지 방식, 평면, 환지, 입체 환지. 내가 앞으로 이전되는 것이 토지로, 이전되는 것이 구분 건축물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 땅이면, 땅은 뭐라고요? 평평하죠? 평면한지. 우리는 평면한지를 줄여가지고 그냥 환지 이렇게 짧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토지로 받으면은 평면한지, 내가 아파트로 받으면, 구분 건축물로 받으면은 입체환지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면적을 고려한 토지, 증환지, 감환지.
여기 말 그대로 증환지. 또 뭐였습니까? 감환지. 여기 최소 과소 토지보다 약간 모자라. 그러니까 많이 모자르면 그냥 돈 주고 내보냅니다. 이것은 재배시키는다. 재배. 이건 재배시켜요. 아예. 뒤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증환지 약간 모자라. 그러니까 더 주자. 산무시에 맞추자. 증환지. 나중에 더 준 만큼은 돈으로 받습니다. 그게 바로 청산금이에요. 감환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증환지에 줄 사람들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아예 일정 부분 또 땅을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돈으로 교부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기억이에요. 증환지 늘려준다. 감환지 줄여서 준다. 니은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뭘로? 과소 토지의 여기서 30으로 하자. 아니요. 50으로 하자. 40으로 하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의 법은 정관이고, 그렇죠? 토지 소유자 갈 때는 뭡니까? 바로 규약이고, 지자체 등의할 때는 누굽니까? 시행기준이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 다음에 환지부지정. 환지부지정인데 세 가지 있습니다. 종전 땅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뭡니까? 환지로 지정되지 않는다. 환지로 안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죠? 땅 대신에, 건물 대신에 돈 받는다. 그 돈이 뭡니까? 청산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과 니은 묶으세요. 기업과 니은이 돈. 한마디로 청산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내려면 아직 2, 3년 있어야 돼요. 나 집이 광명이에요. 하필이면 지금 하는 곳이 저 지방이에요, 지방. 아유, 나는 그 땅 받아봤자 그쪽으로 이사 갈 일도 없고, 그냥 돈도 필요하고, 돈 줘. 아시겠죠? 그 얘기인데, 이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돈 주면 안 되겠니? 했다면, 그래?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환지처분 공고할 다음 날 소유권 넘어갈 때 땅으로 받으면 소유권 주지만 너는 돈 받으니 그때 돈 줄게.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시행자가 너 그냥 돈 줄 테니까 돈 먹고 떨어질래? 했을 때 동의, 오케이. 이때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돈 지금 줘. 지금 그럼 내가 동의할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미리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무조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만 청산금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미리 청산금을 징수 내지는 교부할 수가 있고, 또 돈단위가 클 때는 또 마찬가지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그 다음날 전에 얼마든지 나누어서 낼 수도 있고,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원칙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돈으로 대체하니까. 이때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은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있으면 동의 받아라. 그 얘기죠. 니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아까 말했던 과소 토지가 30이면은 약간 모자라. 그러면 누구든지 정한지인데 너무 많이 모자라와. 받는 게 10밖에 안 돼. 받는 게 25라면 5만큼 아예 땅을 주는 게 낫다. 하지만 받는 게 10인데 이때는 20을 줘서 땅을 주는 것보다도 그냥 10만큼 돈 주고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제외한다. 이때는 바로 직권에 의한 환지부지정. 아시겠죠? 제외할 수 있다. 직권으로 돈 준다 그 말이죠. 자, 디귿은 뭐냐? 디귿은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공공시설 부지예요. 환지 방식 전에 옛날에 시골에 동네 입구에 있던 면사무소가, 동사무소가 나중에 개발사업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주거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환지, 부, 지정. 대체가 되는 새로운 건축물, 신축 건물, 그죠? 건물을 건축 시에 그쪽 옮겨간다. 위치, 그 다음에 면적도 기존보다 더 많이. 왜? 그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뭐 때문에? 주차장 확보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위치, 면적, 다 같이 시작, 위치, 면적. 한 번 더 시작,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시설에 종전에 있던 옛날 구건축물의 대체가 되는 공공시설, 새롭게 신축했다가 말이죠. 그죠? 위치 옮겨가서 설치한 경우에 종전의 공공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 용도가 옛날 건물은 없어지는 것이죠.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땅이 좀 밀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입체 환지는 뭐냐? 환지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비록 내가 환지 전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건물이 있었던 간에 내가 신청을 해서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냥 무조건 환지를 받는 겁니다. 땅 받는 겁니다. 평면 환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나 채비지위에서 시행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 땅을 토지 가격에 내가 받는 평면 환지에 비례해가지고 아파트로 줄 수 없느냐라고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그러면 그 가격에 비례해서 아파트가가 높으면은 비례해서 돈 더 내면 되는 것이고 땅값이 더 세면은 그 비례해서 분양해주고 차액의 돈은 환급해주겠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입체환지다. 범위가 바로 건축물의 일부와 즉 기억 먼저 보세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일단 신청받아. 뭘 받아? 신청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가 있다. 니은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옛날 거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의 70% 이하이다. 옛날 때 7천만 원인데 새로 받는 것은 최소 1억이다. 그죠? 이렇게 70% 이하이다. 갭이 30%, 그죠? 30%가 좀 많다고 본 겁니다. 이럴 때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을 뭐라고요? 제외할 수 있다. 너무 크다. 어지간해 해야지. 네가 한 8천이고 1억이면 괜찮은데 7천, 6,500 이하니까 최대 7천, 7,900, 6,500 7천, 6,900, 6,500 받는 1억인데 이렇게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 기준을 사이를 30% 본 겁니다. 100분의 70이니까요. 제외할 수 있다. 넌 안 돼. 하지만 종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토지가 아니고 주택이라면 일반 건물도 아닌 주택이라면 그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때는 갭이 30% 이상 되어도 다시 말하면 100분의 70 이하일지라도 왜? 주택을 갖고 있던 자는 또 주택으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청할 수가 있다. 주택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럴 때 디귿 먼저 시행자가 환지 신청 기간 등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할 때 먼저 통지합니다. 통지해야 그 기간 알고 있어야지만 신청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되었던 건축물인 간에 신청할 자는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누구한테?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리얼 바로 공고한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 통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 최소 그 신청 기간은 30에서 60일 이하 사유해라. 최소. 그리고 연장 20일 이내 범위에서
공고할 수 있다. 요거는요, 정비법에 있던 환지, 즉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공고할 때의 기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공고,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공고, 분양 신청할 때의 그 기간이 먼저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정비법에 있는 내용을 개발법이 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생긴 법입니다. 똑같죠? 통삼육, 362, 362. 통삼육 시작! 통삼육, 362, 362. 통지. 공공 아니에요. 통삼육. 연장 얼마? 20일. 그 다음에 시행령은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당연하죠.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라. 이때 이 경우에 밑에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당연히 적용치 아니한다. 왜? 주택법은 주택법대로 하고 우리는 개발법은 개발법대로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비읍 1주택 공급한다. 이거는 모든 법과 똑같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토지도 A도 토지 B, C 다 내 거예요. 사람 한 명이죠, 그죠? 하나 공급. 이 집도 내 거, 집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 나 공유 당연히 하나. 공유. 시옷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줍니다. 종류는 네가 3개 있었구나. 3개 다 줄게. 어떤 경우냐? 먼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게 중요해요. 위치한 그러면 하나예요. 나 근로자의 숙소, 기숙사 다 줍니다. 종전 건물에 하필이면 철거 대상자가 공장 기숙사인데 그 직원들 하는 공장 100개입니다. 그럼 100개 다 줍니다. 아시겠죠? 공장 직원들 위해서 건설한 건축관 기숙사가 100개인데, 그러니까 호수가 100개인데 하나만 딱 주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때는 다 주겠죠. 그죠? 그리고 다 공공이야 줄 것지 않아도 당연히 전부 다 달라고 하겠죠. 이경 입지환지 대상, 다시 말하면 저를 보세요. 시행자도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신청한 자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럴 때 입지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에서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았어요. 신청자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많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빈 집이 많아요. 이럴 때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 적어 놓습니다. 어디다? 법에다가. 그 법이 뭡니까?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먼저 채비제로 정하거나 건축물 포함해서, 아니면 뭡니까? 후발적인 그 내용들도 많이 합니다.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어차피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여와 관련 없는 사람한테라도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5번 보류지, 채비지. 뭐라고요? 보류지, 채비지입니다. 보류지는 당연히 누구 거? 아니죠. 시행령 거 아니에요. 자, 시행령은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요. 그중 일부가 뭡니까? 채비지에 채비지. 만약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원래 도시개발 구역이다. 자, 간보율이 50%다. 그러면 여기 한 50%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환지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50%니까 이건 안 주고 보류한 땅. 이게 뭐예요? 이게 보류지예요. 보류지 중 일부가 얘가 뭐요? 얘가 채비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럼 어디 한다고요? 채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뭐 채가 없어도 알 수 있죠. 공공시설 부지죠. 공공기관들, 공공시설들, 심지어 도로부지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채비지가 얘가 바로 이제 시행자 거죠.
돈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비지를 처분해가지고 경비에 충당하기도 하고 또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고 땅만 팔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분양하는 겁니다. 그게 5번의 기억이고요. 자, 니은 특도시공구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뭐라고요? 집단으로 뭐라고요?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 3번. 그런데 저를 보세요. 조금 전 그 위에 한 명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줍니다. 그렇죠? 공유 하나 줍니다. 또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은 다 줍니다. 했을 때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만 받는데 원래는 마치 1주택을 받는 게 맞는데 2개 이상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원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편법 쓰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기존보다 증가시키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 3번에 3번. 요건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요건 왜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요약집 할 때 하겠다. 왜? 쉬우니까. 지금 딱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쉬워. 시험장 가서 너무너무 틀려 문제지. 일단 내용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1번 보세요. 시행령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일단 공고한 날 줄 거예요. 공고한 날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 또는 2. 이게 뭐라고요? 기준일. 공고한 날도 기준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도 뭐라고요?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되었건 2번이 되었건 요 날 다음 날부터 아시겠죠? 공고한 날 다음 날, 따로 정한 날 다음 날, 기준일 다음 날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행위 기존보다 증가시키는 행위 할 거 없다. 아시겠죠? 해봤자 하나밖에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증가시키는 행위이면 해당되고 여기에 증가시키지 않은 행위라면은 걔가 답이에요. 그렇죠? 야, 1번 봐, 1번. 증가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감소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죠. 기억.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감소, 증가. 하지 말라요.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이런 자에게는 아예 해봤자 금전으로 청산해버리거나 환지 지정을 뭐라고요? 제한할 수 있다. 증가해봤자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안 준다. 어떨 때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할 때 증가했구나. 니은 단독이 또는 다가구가 다세대 주택으로. 얘가 뭐죠? 단독이 공동으로. 그렇죠? 저를 봐요. 그러면 요거는 가능합니까? 단독에서 다가구로. 이건 가능해요? 네. 그렇죠. 왜? 똑같이 하나니까. 다세대에서 연립으로 가능합니까? 다세대에서 연립으로. 가능하잖아요. 똑같이 공동이니까. 됐죠? 요거 알면 돼요. 디귿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분리는 곧 증가죠? 네, 안 된다. 리을은 뭐 볼 거 없잖아요. 뭐 새롭게 신축한다? 그 말이 증가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증가한다?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옆에 적어봐요. 증가하지 않는 행위, 안 적어도 돼요. 증가하지 않는 행위든지 아니면 감소하는 표현이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얘는. 아직까지. 하지만 정비법도 요건 내용 나오는데 정비법에서는 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2번, 만약에 공고한 날, 아까 1번, 공고한 날 다음 날부터인데 만약에 따로 정했다면 모르잖아요. 2번,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그 얘기죠. 4번,
조성된 토지 등의 평가 1번. 먼저 토지 가격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먼저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평가협의회 심의 거쳐라. 평가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예요? 평가, 평심. 다 같이 평심. 평심. 아시겠죠? 항상 지문에요. 심의가 먼저라는 뜻 나오면 틀리겠죠? 2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등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토지부담률, 조금 전에 제가 담보율 50% 했죠, 그죠? 먼저 이럴 때 먼저 이렇게 토지를 50% 부담한다. 누가 정하느냐? 1번 시행자가 정합니다. 이럴 때 2번 평균 토지부담률은 일단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50% 합니다. 거의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과할 리는 만무하죠, 그죠? 동의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 3번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공식만 알면 푸는 겁니다. 공식도 간단하게 알면 이렇습니다. 항상 분모가 좀 커요. 환지 계획 구역 면적 빼기 시행자 행. 시행자 것 다 뺍니다. 시행자에게 무상 계속되는 토지 빼고요.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시행자 건 다 뺀다. 분해. 일부 보류지 면적 빼기 시행자가 다 빼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밑에는 환지. 뭐라고요? 환 빼기 행. 시행자 거 다 뺍니다. 분해 보류지 면적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여기 요거는 면적. 얘가 만약에 뭐 2만이면 얘도 2만이에요. 아시겠죠? 예. 얘하고 얘는 같은 면적입니다. 같은 면적이에요. 환 빼기 행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웁니다. 만약에 정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요거 그냥 손바닥에 적어가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책상에 적어놔. 할 수 없어 그냥. 연필로. 그냥 혹시 들키면 확 지워버리지. 하여튼 공식 알면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위에 거 마찬가지예요. 환지 전분의 환지 후 빼기 총사업비 곱하기 100. 밑에 거 뭡니까? 환 빼기 행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그러니까 환 크고 보 1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는 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것이 자꾸 지자체라고 바꿔냅니다. 공사비를 보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자체가 한다는 것 바꿔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6번 환지계획 인가 됐습니다. 1번 했고요. 2번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받지 않는다. 그 내용이 1, 2, 3, 4, 5 요겁니다. 그래서 특히 4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가 인가받지 않는데 이 내용은요 있는 것만 체크하시고 잘 안 나와요. 가끔 뜨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안 해도 돼요. 자, 문제풀이 할 때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인가 절차 기억 니은 디귿 저를 봐요. 요거 사이에 그러면 순서 맞지만 여기에 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환지 계획 작성하게 되면 소유자가 내 땅 위치 어딘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가 받을 땅의 위치나 면적 등등이 일단 환지 계획상 여기야라고 다 통지합니다. 뭐 한다고요? 전부 다 통지하면 그 내용을 열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공랑 열어보고 나 내 땅 위치가 왜 그래? 모양이 전부 다 안 좋아.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고요. 그건 인가권자가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합니다. 이게 바로 환지계획 인가 절차입니다. 통지한다. 공람은 쉬워요. 공람은 얘기했잖아요. 공람 도시개발법에서 다 처음과 끝까지 똑같다. 공람은 무조건 며칠 이상? 14일 똑같잖아요. 공람은 14일. 의견 통보 며칠 경우는 60일. 60일. 그 내용이 3번에 기억년 디귿이 되겠죠. 7번에 환지 예정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쌍가로 8번을 먼저 할게요. 먼저 8번에 환지 처분. 자, 저를 봐 이제요. 처분 절차인데 책에 있는 거는 여기로 판서할게요. 자, 그러면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은 공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준공검사 받죠. 이때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 모르면 다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렇죠? 그러면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현재 시행자가 최소한 지정권자가 아니다. 왜?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한테 준공검사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검사 합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기 전에 요 내용을 일단은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고가 난 다음에 요 내용을 또 공람시킵니다. 공람 며칠 이상? 며칠 이상. 그 다음에 열어보고 나 의견 있어요 하고 의견 제시하고요. 의견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이후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면은 좀 더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게 바로 공사 완료 끝나고 공사 완료 공고부터가 환지 처분 절차입니다. 환지를 처분하기 위한 절차가 뭐든지 공사가 끝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라는 단어부터가 환지를 처분하는 절차가 된 겁니다. 벌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은 항상 지정권자, 즉 준공검사권자인 지정권자가 얘가 바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하는 겁니다. 누가? 똑같이 누가? 지정권자. 똑같이. 얘도 지정권자가 해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현재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여기 칠판에 지금 설명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저를 보세요. 준공검사 받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 받은 시행령은, 즉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령은 끝났으니까 이제 환지를 이제 처분시키면 되는 겁니다. 절차는 진행됐지만은. 그럼 언제 하느냐? 준공검사 받고 얼마나 해?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을 시키는데, 그러면 처분시킨다고 일단은 공고함으로써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공사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그냥 공고만 하면 된다. 요 이후에 공고만 하라 그 말이죠. 하면 언제? 하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그죠? 해제.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가죠? 아직까지 등기는 안 됐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등기는 이제 차차 하면 되는 겁니다. 14일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A면 이건 A 거야. 등기는 곧 진행될 예정이야. 하지만 이건 A 거야. 그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 이거는 이제 갑구 얘기고, 야, 너 보니까 옛날 땅에, 옛날 건물에 너 1억 원어치 너 융자가 아직 살아있었네? 그러면 똑같이
을구의 저당권이 설정된 걸로 또 간주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갑구는 갑구대로, 을구는 을구대로 똑같이. 두 번째, 12시 땡 하는 순간, 여기요, 12시. 12시죠? 12시 땡 하는 순간, 하자, 이렇게. 그죠? 색깔도 빨갛게. 그죠? 피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12시 딱 나는 순간, 내가 받는 평면 한지가 이제 내 거구나. 내 걸로 간주하는구나. 나 돈 1억 아직 안 갚았는데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보는구나. 됐죠? 그죠? 예, 보는구나. 입체 환지도 똑같죠? 다만 평면 한지가 아니고 건물로 받는 것 뿐이니까 똑같구나. 근데 나는 12시 땡 하고 넘어가 봤자 나는 환지를 안 받는구나. 나는 돈으로 받는구나.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바로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물론 여기다 이제 소멸 시효는 몇 년? 5년이죠. 그러니까 12시 딱 넘어간 순간 내가 받는 땅이 없으니까, 그죠? 옛날 환지전 토지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대신에 돈으로 받는구나. 그러면 원칙상, 그죠? 청산금. 요때 돈으로 일괄 징수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증환지 개념? 증환지 개념은 돈을 일부 더 얘는 징수함으로써 돈을 내야 되고, 가만지는 돈을 받을 것이고, 아예 그냥 뭐 3억 전부 돈 받으면 돈 다 받을 것이고, 하지만 이미 환지 부지정 이미 받았다면 그냥 다음날 소멸하고 돈 뭐 끝나는 것이고, 돈 단위가 너무 큰 거야. 내 땅이 너무 많아. 받을 돈이 한 20억이야. 그러면은 그 전부터 분할 징수 내지는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왜? 원래 이날 받는 게 원칙이지만 돈 단위가 너무 크면은 한꺼번에 받기도 곤란하고 한꺼번에 주기가 곤란하면 그 전부터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요까지 큰 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누가?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라면, 자, 공사 완료 끝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안 받겠지, 그죠?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냥 요건 고쳐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납, 요거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았어. 수정반 다 해가지고 그냥 공사 완료 그냥 공고하는 겁니다. 그냥. 요거는 다 거치는 거예요. 요거는 환지 처분 절차니까.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요까지 하고 바로 연락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요까지 하고 연락하는 걸로. 아시겠죠? 그 줄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때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을 줄여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이때 뭐라고요?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권자일 때는 준공 검사 없이 공사를 공고한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은 얘는 바로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 내에?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시킨다. 그럼 바로 하겠다고 공고하면은 된다. 이하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바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리고 2번 환지 처분하게 되면 효과가 뭐냐? 기억,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한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항상 다음 날부터 종전에 토지를 본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건 종전 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종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한다 이 뜻이. 소유권이 이전되며 그 말이고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에 토지 등 권리는 밤 12시 땡 하고 뭐라고요? 환처분이 공고가 되면 그날이 끝나는 12시에 그냥 뭐라고요? 소멸한다. 그죠? 예, 소멸한다. 정하여지면 다음날 토지로 받는 것이고, 아시겠죠? 정하여지지 않으면은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받기 때문에 소멸한다. 왜? 없기 때문이죠. 니은, 입체, 환지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가 언제?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 토지의 공유지분. 근데 만약에 저당권 있다. 그러면 똑같이 다음 날에 뭡니까? 을구에 똑같이 설정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디귿, 가, 채비지는 시행자권이니까 시행자가. 보류지는 많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 부지가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가져가고요. 언제? 똑같이 다음 날. 나 발표하는 거 약간 보류. 나는 환지 예정지가 설명이 돼야 쉽죠. 보류. 를 권리 이전의 예외. 가. 저를 보세요. 아무런 법적 걸린 땅들이 아닌 거. 특히 말하면 아무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땅들은 당연히 다음 날로 갈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행정상으로 문제 있는 땅이 현재. 재판상으로 지금 법적으로 걸리는 땅이에요, 지금. 그 다음 날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 말이죠. 왜? 아직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거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한 건 당연히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재판에 아직 걸려있고 행정적으로 아직 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 날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권은요. 저를 봐요. 지역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승역지 부분인데 저를 봐요. 만약에 100평에서 100평 고도로 받아버리면은 승역지 부분도 큰 변함이 없습니다. 간벌 50% 잘라가지고 받는 게 반인데 옛날에 사용했던 승역지 부분이 받는 토지에 똑같지 않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왜 대답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민법을 설명할 수 없잖아, 지금 현재. 난 요까지밖에 몰라. 딴 거 더 이상 몰라 하는. 근데 하여튼 사용했던 그 면적만큼 똑같이 받는 경우 설령 받아도 위치, 면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권 당연히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요, 이거는. 왜? 다르니까. 면적이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땅 위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을 땅의 위치가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원칙이지만 다음 날 넘어가봤자 옛날 쓰던 승역지 부분이 내가 받는 토지 보니까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예외. 공고된 날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일단 종전토지에 전속이 있다가 원칙이지만 어차피 보니까 쓸 것도 없네. 위치가 싹 바뀌었고 면적도 전에 쓸 위치도 아니고 아예 없는 거야. 그 자리가 아니에요. 소멸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환지등기. 저를 봐요. 뭐냐면은 요때. 자, 요건데 등기가 뭐냐? 자, 요때가 되면 청소년분들 요때가 되면 소유권이 다음날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간주하지만 아직까지 등기는 안 했다고 말하잖아요. 등기 언제 하느냐? 이날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 내에? 그렇죠. 14일 내에 등기합니다. 바로 일괄 등기합니다. 이게 바로 환지 등기고요. 이때 순서 먼저 첫 번째 먼저 등기소에 먼저 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청은 촉탁, 비행정청은 신청의 방법을 한다. 그리고 요 기간 내에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제 내 땅, 내 건물인데, 그죠? 다른 등기, 타 등기는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 그 내용 여러분들 기억, 니은, 가나 가가 원칙이지만 나가 바로 예외.
계획.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 요거. 청산금, 요 소유권이고, 이제 청산금 나 그냥 돈으로 받을게요. 돈으로 이미 받았어요. 돈으로 지금 나누어서 지금 내고 있고 받고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세 가지입니다. 요 날 한꺼번에 돈을 왕창 내가 3억을 받아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 나는 미리 받았어요.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지금 분할로 지금 받고 있어요. 또는 증석 있어요. 또 증환지 가만히 개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요 날로만 있는 거 아니고 그 전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는 얘기예요. 자, 기억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라. 이때 공사 완료 이후부터 너는 얼마 받아야 되고 얘는 얼마 줘야 되고 이렇게 일단은 결정하라. 돈이 아직 건너간 게 아니에요. 얘는 바로 3억이네, 얘는 1억 원어치네, 얘는 5천만 받아야 돼, 얘는 7천만 원 줘야 돼. 이렇게 결정. 언제부터? 환지 처분할 때에 저기 공사 완료 이후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만 다만 신청 동의, 얘는 뭐죠? 신청 동의는 오면 특히 동의, 야 너 돈 줄게 그냥 환지 받지 마 이럴 때 그럼 돈 지금 다 주면 내가 그냥 안 받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아파트를 한번 팔 때 내 집 나 한 5억짜리인데 나 급해 팔아줘 하면 오히려 더 가격이 떨어져요. 급하니까. 그럼 4억 7, 8천에도 팔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 난 팔 의향이 없는데 자꾸 부동산에 와가지고 이 집을 노리는 자가 있다. 팔아라. 얼만데? 5억인데 5천만 원 더 줄게. 그래도 팔까 말까잖아. 그죠? 당연히 이때는 나는 의향이 없으면 당연히 기존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지금 줘.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럴 때 봐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아예 교부하는 순간에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 얼만데? 5억이야. 그럼 5억 상 줄게. 그러니까 즉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결정하는 얘기예요. 아예. 알아서 지금 입금해 줄게. 왜냐하면 이럴 때는요. 거기다가 본인이 보기에 그 땅 사가지고 오히려 채비지는 아니지만 결국 채비지 그게 그죠? 여기다 아파트를 탁 지으면 좋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그 땅이 분명히 내가 받는 채비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넓히면 좋겠다고 아마 했을 겁니다. 다양한 논리가 나올 거예요. 그죠? 저 구석이 있으면 안 사겠죠. 그냥 땅바닥 할 겁니다. 뭔가 자기한테 뭔가 필요하고 유리하니까 지금 당장 돈 주는 것이고 좀 더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산금 결정은 얘는 얼마 주고받고 결정하자면은 돈 주는 자체가 결정이에요. 결정. 확정도 아니잖아요. 벌써 결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청산금 아예 돈 줄 때 조부할 때 결정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결정입니다. 그리고 니은 확정은 아니냐? 환지 처분에 공고가 있은 날 언제? 다음 날에 확정. 요거 확정. 얘는 7천만 원. 맞아. 얘는 7천만 원 끝. 1억 끝. 확정. 확정이 돼야 돈을 지급 또는 증서하겠지. 그죠? 예. 그런데 뒤끝 보세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얘는 1억이라고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뭡니까? 징수하거나 금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1억을 받든지 주든지 간에 이럴 때 또 있습니다. 신청 동의 과소 토지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위에 보세요. 기억에 신청 동의 등에 따라 할 때 청산금을 교부하는 자체가 결정입니다. 그 미리 돈을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날 말고 그 전에 이미 미리 징수 내지는 교부할 수가 있다. 같은 맥락이죠. 리얼됐고 미음 또 나오잖아요. 자, 청산금은 이자 붙여가지고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때 확정된 다음날 이전부터 나누어서 징수하거나 나누어서 교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비읍 징수 및 위탁입니다. 행정청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국세 등등 세금 걷듯이 징수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특도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몇 프로 수수료? 4%. 개발법은 무조건 다 청산금도 똑같고요. 조합 설립 시 돈 안 내는 거 똑같아요. 무조건 4%. 정비법도 4%입니다. 개발, 정비 4%. 다 같이 시작. 개발, 정비 4%. 한 번 더 시작. 개발, 정비 4%. 개발법 4%. 정비법 4%. 주택법 2%. 주택 2%. 10호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뭐라고요? 공탁할 수 있고요. 공탁. 공공기관 탁자에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응 소멸시효 몇 년? 5년. 5번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입니다. 저를 보세요. 언제냐? 요때도 공고한 다음날부터 자 항상 그잖아요. 옛날 땅에 옛날 건물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은 신청 동의일 때도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으라 한 이유는 종전에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앞으로 받을 환지에 앞으로 받을 건물에 똑같이 임차권자가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럴 때 60일 내에 언제부터? 다음날 되기 전에 60일 내에 첫 번째 이거요.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어떤 토지를 빌려가지고 사용했는데, 그죠? 했는데, 앞으로 받을 환지를 보니까 그 어떤 그 임대 가격이, 면적이든 어딘 간에 가격이 임차인 보기에 위치도 별로 안 좋았고, 옛날에 예를 들어 뭐 매월 한 50만 줬는데, 보증금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 줄 것 같아가지고 저 임대료 좀 깎아주시 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이 보기에 옛날보다 위치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값어치 올라갔기 때문에 50만 원 좀 안 돼! 70만 원 내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쌍방 간에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얼마 내에? 60일 내에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된다면 끝나는 거냐. 그죠? 그게 뭐야? 계약 해지. 해지 또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되면 권리가 포기된 거죠, 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냐? 임대료 증감 청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여기다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일, 이 땅에서는 내가 못해. 가령. 아시겠죠? 하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안 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목적 달성을 아예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요. 목적 달성을 아예 할 수가 없을 때에는요, 임대료 증감 청구가 아니라 못하니까 그냥 바로 뭡니까? 바로 계약 해지. 해지, 권리 포기예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도 임차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면은 왜? 발생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생하면 임대인 너 나보고 기다리라며. 손실 발생했어. 보상해줘. 그럼 내가 미쳤나? 도래 미쳤나? 얘기죠. 미쳤나? 그죠?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은요, 또 사업 시행이 또 막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일단 시행자한테,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먼저 손실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는 건데, 안 해주니까 시행자에게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행자가 보상해주고, 누구한테? 나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 말이죠. 요것이 이제 요때 하는 것이다. 요것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기역 가나 니은 가나다 요거예요. 그리고 자 9번에 준공검사 보겠습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사 끝내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요거 끝내면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번 지정권자는 자 당연히 준공검사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지정권자는 요겁니다. 전문기관 뭐 등등등등에게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것도 하여야 한다로 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업무 합법부니까 할 수 있다. 3번은 뭐냐?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일부 끝난 때가 있으면은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할 수 있다. 이럴 때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은 그냥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그때는 공사 완료 공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4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정권자는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죠?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들어보세요. 요거요. 요거. 지정권자가 공사 완료, 준공검사 해주고, 지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 말이고. 5번은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은 뭐라고요? 준공검사 없이 바로 그냥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6번 발표하세요. 준공검사 전, 공사 완료 공고 전,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닐 때, 지정권자가 아닐 때에는 지정권자 아닐 때는 준공검사 전,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단 채비지는 아닙니다.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채비지는 뭡니까? 시행자 거예요. 이 땅을 일정히 팔아야 처분시켜야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경비에 충당하잖아요. 당연히 뭐 공사 완료 전에 당연히 팔아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얼마든지 뭡니까? 처분 가능하잖아요. 청산금으로서 환지 부지정, 그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처분 등등까지 가능하다. 10번 감가보상금입니다. 무조건 시행자가 누굴 때? 행정심을 때. 뭐일 때? 행정심을 때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환지 후입니다. 후 총액이 사업 시행 전, 환지 전이죠. 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 저를 보세요. 이거 행정심을 때요. 감보의 50%인데 하필이면요. 알짜배기 땅들만 다 가져간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50% 감보율일지라도 토지가액 총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만 가져갈 때. 이것도요. 이렇게 배짱 부리고 할 수 있는 자는요. 행정심을 때이지 비행정심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일 때 얼마나 노른자 땅들만 골라서 공공시설 부지가 가져갔으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총액이 더 줄어들었다. 1,000억이었는데 오히려 900억이다. 이럴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자 등에게, 뭐 지상권자 다 들어갑니다. 등에게 지급해라. 그런데 2번 저당권자는 제외한다. 저당권자는 아닙니다. 왜? 저당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 이자만 잘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는 감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번 개별적인 청산금과는 별개다. 당연하죠. 누구는 토지로 받고 누구는 건물로 받고 나는 토지 건물 대신에 돈 받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 받은 자에게도 감가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환지 예정지 있죠? 72페이지에 환지 예정지 하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